1번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으로 정리되겠네요. 2번 A에는 5가 없고요. B에는 3이 없어요. 따라서 합은 4번 8. 3번이요. 최대항의 개수를 묻는 문제죠. 3,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가장 크고요. 아래에 하나, 위에 둘 이렇게 있습니다. 4번이요. 자, G에서 5는 1로 들어가고요. 다시 1은 F에서 5로 들어갑니다. F에서 2는 3으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G에서 3은 다시 3으로 내려가네요. 따라서 합은 8 이렇게 되겠어요. 5번이요. X가 0보다 조금 작을 때 fx는 곧바로 2로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 x가 0보다 조금 작을 때 이 안에 fx라고 하는 값이 2로 확정이 되니까 이 전체의 함수값은 2에서의 함수값 0으로 확정이 됩니다. 6번이요. 먼저 p를 전개할게요. p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범위를 마저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이렇게 p의 구간이 나와요. 자, q요. q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a부터 시작을 해서 a까지니까 q가 이 범위 내에 있으려면 a의 최대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7번이요. 선수촌을 다녀왔을 때 그러면 선수촌을 다녀온 35명 가운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 남학생 20명 되겠어요. 자, 8번이요. 이런 경우는 주로 최대값을 위주로 기준으로 셉니다. 최대값이 6일 때 6, 1, 1 한 가지가 있고요. 최대값이 5일 때 2, 1. 최대값이 4일 때요. 3, 1. 4, 2, 2. 최대값이 3이라면 3, 3, 2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5가지 답해 주시고요. 9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dx. 자, 그리고 옆에 친구는 아래 끝, 위 끝을 바꿔줘요. 대신 부호가 바뀌겠죠. 뭐 x로 써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구간이 합쳐집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안에 함수가 같은 모양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우함수만 2배를 해주면 됩니다. x제곱만을 적분을 해주시고요. 답은 3분의 2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번이요. 두 사건이 독립이래요. 이 말은 P의 A, 바 B, B가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도 결국 PA와 같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요. PA는 곧 PB로 해석이 되고요. 자, 둘의 확률이 같은데 교집합 독립인 경우엔 두 확률의 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곱이 16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PA와 PB가 모두 4분의 1로 같다는 소리입니다. 자, 마무리 짓죠.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그리고 B의 확률 그리고는요, 그렇죠, 교집합의 확률을 빼줍니다. 따라서 16분의 7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자, 11번 x세제곱이 나오려면 x가 5번, x분의 2가 2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7번 중에 2번을 정해 주시고요. x가 5번 마이너스 x분의 2가 2번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될 거예요. 개수를 정리해 주시면 84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12번이요. 먼저 밑을 3으로 바꿔 써줘요. 3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a 플러스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a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우변은 3의 2분의 세제곱으로 정리됩니다. 즉, 이 녀석 전체가 2분의 3이란 이야기고요. 아예 밑을 5로 바꿔서 다시 써주면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a 플러스 로그 5의 a 이 값이 지수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로그 5의 a로 묶어주시고요. 로그 5의 2분의 1 플러스 1 이 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괄호 안을 정리를 해볼게요. 로그 2의 5로 정리가 될 거고요. 1은 로그 2의 2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로그 2의 10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 친구의 역수를 곱해주면 결론 로그 5를 밑으로 한 a라는 친구는 2분의 3의 로그 역수니까요. 10을 밑으로 하는 2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3번이요. 양수일 땐 3을 빼고 음수일 때는 제곱을 한다네요. 자, A1부터 차례로 구해보겠습니다. A1이 5고요. 그 다음 A2는 2. 그 다음은요, 역시 3을 빼서 마이너스 1. 그 다음 제곱하니까 1. 그 다음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 그 다음이요, 3을 빼니까 1. 다시 마이너스 2, 4.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반복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A에 3K 플러스 1은 모두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은 2가 될 거고요. 다음 14번. 이 함수보다는 역함수가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요. 따라서 역함수를 구해줍니다. 자, 이 함수가 n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네요. 그럼 반대로 제곱을 한 다음에 n으로 나눠요. 역함수는 y는 n분의 x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y는 n분의 x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둘은 각각 0과 n에서 만날 거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사이에 정수 k가 있어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n분의 k 제곱과 k 사이에 들어오는 자연수 n의 격자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예요. 흔히 노가다 문제라고 하죠. 자, k라고 하는 값은 경계는 제외해야 되니까 0과 1 그리고 n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k가 가능한 값은 2부터요.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n이 감각적으로다가 그냥 한 8 정도 된다라고 하면 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8분의 4와 2 사이에는 자연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8분의 9와 3 사이에도 자연수는 하나. 8분의 16과 4 역시 하나가 들어가고요. 8분의 25, 5 사이에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8분의 36과 6 사이에는 역시 하나가 들어가고요. 8분의 49와 7 사이에도 역시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8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가지 밖에 나오질 않고요. 자, 8이 탈락이니까 당연히 답은 9가 될 거고요. 이제는 확인 들어갑니다. 자, n이 9라면 k가 2일 때 9분의 4와 2 사이에 하나, 9분의 9와 3 사이에도 하나, 9분의 16과 4 사이에는 그렇죠. 2개가 들어가겠죠. 9분의 25와 5 사이 역시 2개가 들어갈 거고요. 9분의 36과 6 사이에도 하나가 들어가네요. 벌써 7개가 완성이 됐어요. 따라서 답은 9로 확정시켜주면 됩니다. 15번이요. 자, 이 합이 1이란 이야기는 그렇죠. 알파와 30-알파라는 수가 평균에 대해 대칭이라는 겁니다. 합이 30이니까 평균은 당연히 15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평균이 15인 정규분포를 하나 그리고요. 자, 이 친구 13부터 시작을 하네요. 13이라는 수는 그렇죠.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단위로 0.5칸 떨어져 있는 값이 됩니다. 이 값과 합쳐서 0.6247을 만들려면 1.5 여기에 해당하는 수가 나와야 되고요. 한 칸이 4니까 6만큼 떨어진 2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 k 값은 21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16번이요. 자, 두 개의 등차 수열 여기도 7칸, 여기도 7칸. 7칸에 21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 칸이 3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이 조건이요. A 네 번째 항이 B 여덟 번째 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 여덟 번째 항은 B4보다는 4칸, 12가 큰 겁니다. 따라서 A에는 모든 항이 BN보다 12만큼 큰 거고요. 6개씩 물었으니까 6개씩의 합을 물었으니까 12씩 6세트만큼 차이가 납니다. 17번 먼저 길이 B를 구해줍니다. 1대 2대 루트 5가 되겠죠. 그런데 이 길이가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이 길이는 루트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변 길이가 2에서 루트 5분의 2로 줄어드는 거고요. 길이 B가 루트 5분의 1 그렇다면 넓이 B는 5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제는 합을 구해줘요. 1 마이너스 넓이 B 5분의 1 가운데서 첫 번째 넓이 그렇죠. 4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따라서 답은 5 마이너스 8분의 5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이요. 같은 종류의 사탕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사탕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3명한테만 사탕이 갈 수도 있고요.
4명 전부에게 사탕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3명에게 간다라면 4명 중에 사탕 받을 사람 3명을 뽑아줘요. 이 경우는 4명 모두가 해당하겠죠. 자, 이제는요. 사탕을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미리 3개를 빼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3사람에게 사탕 3개를 중복해서 나누어 주면 되는 문제고요. 이 경우에는 4개를 미리 빼야겠죠. 따라서 4명 사이에서 사탕을 2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마저 연산을 해 주시고요. 40. 마저 연산을 해 주시고요. 10.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9번. A가 먼저 3인 경우요. BC의 합은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밖에 없고요. A가 4라면 BC의 합은 2 또는 3이 돼야겠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즉 1부터 K까지의 합이 매번 경우의 수가 됩니다.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1부터 8을 대입해서 마저 계산을 해주시면 120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요. P라고 쓰죠. 그렇다면 1에서 승자가 나오는 경우를 뺍니다. 승자가 나오는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을 거고요. 1000개 가운데서 120가지씩 승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자, 이의 x를 푸는 평균을 구하는 문제에서는요. 주로 독립시행이 아닌 이항분포를 씁니다. 3번의 시행이고요. 확률은 p가 되겠죠. 따라서 2의 x다라고 하는 이 친구는 3p 이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분의 b라는 녀석은 약분이 되겠네요. 그냥 3 이야기 이렇게 될 거고요. f의 5라는 값은 2분의 5, 6 이들의 곱으로 이야기를 해요. 45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20번. 자, 몇 가지 경우를 나눌게요. 먼저 A, B, C, D라고 하는 해가 모두 모양이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사중근을 갖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3개가 같고 하나만 근이 다른 경우, 요런 형태 또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2개씩 같은 해를 가질 때, 그때는 모양이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의 이중근과 그리고 또 다른 해를 가질 때, 이때는 모양이 조금 많겠네요. 자, 요런 모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런 모양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요런 모양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4개의 해를 가질 때, 그때는 그냥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기억의 경우는 아마도 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1과 5.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녀석은 3이 되겠죠. 대칭이 될 거고요.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니은이요. 함수가 극대를 가질 때, 지금 위에 2가지 경우를 빼고는 극대를 모두 가집니다. 따라서 극대를 갖지 않는 위에 2가지 경우. 자, 먼저 사중근을 정하는 방법 6가지 있을 거고요. 근이 정해지면 A, B, C, D는 모두 겹쳐야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선 A, B, C, D를 3개와 하나 이렇게 2팀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중근이 될 수 1, 2, 3, 4, 5, 6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이제 나머지 한 근이 되는 방법 5가지를 고르겠죠. 이것은 126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4제곱 이야기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니은 역시도 참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 자, 디귿은 크게 2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f의 3이 0이 될 때, 이때는 이렇습니다. 최소한 얘는 x-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혹은 x-3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되겠죠. 자, 먼저 요 경우요. 요 경우는 당연히 3과 또 3과 겹치지 않는 알파 3개를 B, C, D에 배열하는 방법이 됩니다. 알파를 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고요. 그럼 33알파를 B, C, D에 배열하는 방법은 3가지 이야기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그냥 333 한 가지겠죠. 따라서 이 경우가 총 16가지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F3이 0이 아닐 때, 이때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의 해는 1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남은 해는 반드시 대칭이 되려면 5와 5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1과 5가 나머지 2개를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2와 4가 나머지를 채우는 방법이 있겠죠. 3은 위의 경우랑 겹치니까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1, 5, 5에 B, C, D를 배열하는 방법은 3가지고요.
마찬가지로 2, 4, 5의 B, C, D를 배열하는 방법은 6가지 이야기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경우는 총 9가지 이야기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는 다 끝났네요. A가 1로 확정이 되면 남은 것은 6의 세제곱 이야기는 요럴 거고요. 그쵸? 그리고는 이제 위에서 구한 16가지와 9가지 따라서 25가지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또한 참이 되겠어요. 21번. 자, 먼저 GX의 그래프를 그려요. 저는 저번 회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등분하는 걸 참 좋아해요. 0, 1, 2, 3.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똑같이 극대와 같은 높이를 갖는 4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GX 이전에 이제 FX부터 살피고요. 현재 모양이 나와 있네요. 가운데 구간에서는. 자,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1, 2, 3이란 구간이 있고요. 가운데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이때의 함수값은 2에서 1까지 떨어지고요. 이때의 함수값이 여기에서는 새로운 정의역으로 들어가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합성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x축이 빼곡히 차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y축이 빼곡히 차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1, 여기는 2. 참고로 이렇게 해서 또 3이 되는 값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요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2와 3 사이를 살필 거고요. 여기에서 함수값은 0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서 x축은 요만큼 가득 찼고요. 이제 함수값은 0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b까지 움직이는 동안 y값은 0에서 1까지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g라는 함수에 이 값은 바로 b가 되는 거니까요. b가 들어가면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차례로 나머지 계산을 마저 해주시면 b는 저 구간 사이에서 2-루트3으로 정리될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요. 첫 번째 구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구간에서 a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a 플러스 4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값은 1,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자, 이 함수에서는 y값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4에서 시작을 해서 a라는 건 양수가 되는 거고요. 4 플러스 a까지는 이야기 이렇게 돼야겠죠. 4 플러스 a까지.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g의 마이너스 a를 구해야 하는 거고요. 이것은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4에서 a만큼 가서 그렇죠. 결국 1이 커졌죠. 그러면 0에서 a만큼 되돌아온다라면 결국 1이 감소할 겁니다. 따라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이 둘 간의 차를 물었으니까 3-루트3으로 답해 주시면 돼요. 자, 22번이요. 뭐 어렵지 않죠? 10시 그냥 계산해 주시면 45라고 나올 거고요. 이 친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합을 물었으니까 90이라고 답을 하시고요. 자, 0과 1 사이에서를 물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3x가 나오고요.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네요. 자, 이때 미분계수를 물었고요.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 2로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4번이요. A라는 집합이 있고요. 다음 B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에서 이 부분을 빼니까 결국 뭐 교집합만 남겠네요. 지금 교집합으로는 2, 6, 8 3개의 원소가 들어갈 거고요. 합은 16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 x-1의 제곱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fx라고 하는 친구가 두 개 곱해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두 개의 곱으로 끊을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공통 부분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면 공통 부분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x 플러스 2가 하나 남겠네요. 자, 이 부분은 3으로 수렴할 거고요. 역시 3으로 수렴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x가 1에 가까워짐에 따라 3으로 수렴할 겁니다. 따라서 곱은 27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26번 역함수와 그리는 면적, y는 x와 그리는 면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y는 x를 먼저 그려주고요. 자, y는 x와 연립을 해봤더니 결국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다. 즉 x는 2에서 한 번밖에 만나지를 않습니다. 자, 이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얘랑 연립을 해야겠네요. y는 x와 z를 연립을 하면 둘은 어디에서? 그렇죠. x가 마이너스 4에서 만납니다. 되시죠? 자, 이제는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라는 것과 이 직선이요. 이 직선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이야기 이렇게 되겠네요. 둘은 당연히 0에서 한 번 만날 거고요. 더 이상은 해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면적을 구해서 두 배를 할 거고요. 영역을 나눠주시면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초록색 영역을 구해 볼게요. 자, 이 길이가 4고요. 이 길이는 8 이렇습니다. 따라서 면적은 첫 번째 면적은 2분의 1에 4, 8 이렇게 해서 8, 4, 32, 16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요 면적 한번 계산 들어가 볼게요. 저 부분은 S2라고 이야기를 하면 붉은색 S2라는 부분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뺍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8-x 세제곱 어디서 0에서 2까지 x축을 따라 이루는 면적 이야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8x 4분의 1 x 4제곱 이야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2와 0이 들어가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12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면적을 합치고요. 역함수가 이루는 면적은 하나 더 나올 거기 때문에 두 배를 해서 56이라고 답을 하십니다. 자, 27번이요. 지금 문제에서 SN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래요. 자, SN이 1이라면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2 또는 0밖에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경우에는 A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은 2 또는 0밖에 되질 않아요. 결국 첫 번째 항을 제하고서 나머지는 크기가 2 또는 0이란 이야기겠죠. 자, 처음 8개를 합쳐서 7이 됐다라는 것은 크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항 1이 하나, 그 다음 크기 2를 갖는 항이 3개, 그 다음 나머지 4개의 항은 0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제곱의 합을 물었으니까요. 이들의 제곱, 1의 제곱이 1번, 2의 제곱이 그렇죠, 3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답은 13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28번이요. 뭐 검은 공을 넣든 흰 공을 넣든 한쪽을 넣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배열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검은 공을 똑같은 검은 공 5개를 A, B, C, D 이렇게 4개의 사물함에 집어넣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선 전체의 경우의 수를 살펴볼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4개 사이에서 5개를 중복해서 집어넣는 모양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4개, 1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자, 4개 들어가는 경우가 4가지, 1개 들어가는 경우가 남은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5개가 모두 한 칸에 들어가는 경우 역시도 제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이제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에 맞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검은 공으로 채워진 칸은 없대요. 따라서 검은 공의 개수를 이야기를 할 거니까 3은 쓸 수가 없는 거고요. 흰 공이 2개 들어간 칸은 그렇다면 검은 공이 하나, 최소한 1이 2개 이상 배열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남은 배열도 합이 5를 맞춰야 되니까 결국 A, B, C, D에 1112를 배열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산을 마저 해볼게요. 5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가운데서 4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연산을 마저 해주시면 10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1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9번이요. gx는 x가 들어가나 마이너스 x가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 친구는 우함수고요. 우리는 x가 양수일 때만 그려서 대칭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절대값을 그냥 벗겨도 무방할 거고요. x가 양수니까.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q라고 하는 조건을 먼저 보는데요. q 인수분해가 되네요. x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 자, 계속해서 x에 x 마이너스 3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x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gx가 우함수기 때문에 3을 해로 가진다라면 마이너스 3 또한 해가 돼야 돼요. 따라서 요 부분이 fx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조건에 의해서 fx는 x의 x-3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는요.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는 0과 3. 이것이 fx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왼쪽으로 쏠려서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을 기준으로 적분을 해 가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좌우로 x만큼 적분을 할 건데 초반에는 x축 아래쪽 음수들이 추가가 되면서 감소할 거고요. 언젠가는 엄청난 양수들이 적분되면서 x축 윗부분이니까 양수로 전환이 될 겁니다. 따라서 G'A라고 하는 값은 극소값에서는 프라임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이후로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G'X를 구해볼게요. G'X는 인테그랄을 벗겨내는 거고요. F의 1 플러스 X에서 빼기를 F의 1 마이너스 X를 빼면 되는 건데 이 안쪽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부호가 바뀝니다. 자, 계속 갈게요. F의 1 플러스 X 1 플러스 X와 그보다 3 작은 것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X와 그보다 3 작은 것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야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우리는 G'A가 0이라고 했어요. 2a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기 때문에 a 제곱이 2가 되는 거고요. 자, f의 a 4제곱은 f의 4를 묻는 거고요. fx가 x와 x-1이기 때문에 이 값 역시도 4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4예요. 30번 갈게요. 자, 먼저 조건을 살펴요. 가에서는 주기가 3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따라서 전체 영역을 전체를 3개의 영역 혹은 3개의 색깔로 구분합니다. 자, 조건 나요. 먼저 좌극한 f의 1-0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0 그리고 이번은 우극한이요. f의 1 플러스 0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기를 이용해서 2-0의 값을 구합니다. 자, 차례로요. a 플러스 3이 나오고 0이 나오고 역시 우변에서는 3과 b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a는 그렇죠. b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실수 a, b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a가 최대일 때 b 역시도 동시에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fx 그래프가 나와 있는 구간을 그릴게요. 흰색 구간은 현재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gx 역시도 그려볼 건데요. gx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1분의 fx 따라서 흰색 구간에서는 먼저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런 형태의 상수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건 증가하는 함수가 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노란색 구간인데 노란색 구간에서는 자, A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A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GX는요. 이때 GX는 노란색 구간에서요. X 플러스 1분의 AX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구간은 0과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전개를 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살짝 식을 만져줘요. 유리함수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다면 a 플러스 3이 오면 될 거고요. 결국에는 a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3이라는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은 꾸준한 속도로 증가할 거예요. 그쵸? 자, 이 부분은요.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점점 낙폭은 줄어들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특징은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 번째 구간에서 이만큼, 두 번째 구간에서도 똑같이 이만큼. 아, 죄송해요. 증가죠, 증가. 마찬가지 세 개의 구간에서 똑같이 증가를 하고 하지만 낙폭이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첫 번째 구간에서만 낙폭이 증가폭보다 크다라면 첫 번째 구간에서 이 그래프는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 구간에서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빨간색 구간에서 감소함수가 나온다라면 바로 4와 7에서 그쵸? 극대를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폭이 증가폭보다 커야 되니까 이 전체의 미분계수가 G'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G'의 1, 이 구간에서요.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저 연산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야기는 이렇게 될 거고 즉 1이라는 것이 알파, A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때 베타는 A와 B는 3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볼게요. 자, B가 마이너스 2라면 빨간색 구간에서는 이거보다 더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감소하는 노란색 구간의 끝점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감소하게 되는 그래프가 되고 결국 두 개의 극대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1이라는 값, 알파요. 이 값은 4라고 나오고요. G의 베타 제곱 4가 되겠죠. 이 값은 5분의 4. 함수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고요. 답은 최종적으로 16.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